끝이다 이제. 오늘 딱 이 내용 하면은 완벽하게 끝납니다. 이제 확률과 통계도 이제 진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개념은 다 돌렸지. 나 현재 2회 독독 시킬 거야. 다음 주부터 수특으로. 그럼 다음 주부터 수특으로 2회 독독 시켰어. 다시 얘기하면 이제 남은 거는 뭐다? 니네가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점수 올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알겠지? 어쨌든 개념은 내가 다 나갔음. 이제 다 나갔음. 그러니까 이제 점수 올리는 것만 남았으니까 그럼 점수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4번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시작을 해보면서 가보겠습니다. 51쪽입니다. 그래서 51쪽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쭉 가볼게요. 쭉 읽었습니다. 됐죠? 근데 이거 내용 보면은 내용 간단해.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잘 봐. 어느 고딩이 있는데 여학생들의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은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중이에요. 응, 저렇게인. 아주 그냥 나를 이제 오래 봤다고 아주 그냥 에휴, 대답도 안 해주는 거 봐. 에휴, 야 봐. 대답도 안 해주는 거 봐. 에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얘네들이 이렇게 돼 있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보게 된다면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봐봐. 그래서 얘네들이 현재 보게 되면은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을 얘기하잖아. 여학생들의. 그러니까 우린 얘네들의 현재 정규분포가 모집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모집단으로 봤을 때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기는 하다고. 근데 얘가 현재 평균이 얼마라 그랬냐면 120이라 그랬고 그 다음 표준 편차가 1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뭐의 제곱이라고 잡아주면 되냐면 10의 제곱인. 이게 현재 모집단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모집단은 이렇게 따르고 있고 나는 이 중에서 이미 추출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현재 이미 추출했습니다. 몇 명이 이미 추출했어요. 참고로 이미 추출했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맘대로 뽑았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 맘대로 선출했다는 거야. 몇 명을 선출했어 지금? 25명을 선출했죠. 다시 한번 뭐냐면 표본의 개수가 현재 몇 개라는 소리예요? 25개. 그럼 표본의 개수라는 말은 표본의 크기랑 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표본의 크기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 표본의 크기가 현재 얼마라는 걸로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얼마야? 표본의 크기가 얼마야? 그치? 표본의 크기가 25라는 거야.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를 25로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얘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분포도가 마찬가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그럼 얘네 어쨌든 표본 평균의 평균이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항상 같다고 다르다고요? 같다 그랬으니까 얘가 그 첫 번째 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그래서 얘가 120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분산 같은 경우는 달라지죠. 그래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무분산이요 10의 제곱이니까 100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얘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 여기 있는 표본 평균의 분산 결국 여기 있는 표본 평균의 분산 다시 하면 여기 있었던 얘 V, X바를 찾으셔야 되겠는데 얘는 모분산이 100입니다. 그때 이 100을 얼마로 나눈 거랑 같은 거냐면 얘 표본의 크기 얼마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모분산을 그치 표본의 크기였던 25로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4가 되겠지. 그럼 얘가 현재 표본 평균의 분산이니까 다시 하면 얘는 현재 4는 뭐의 제곱이라는 것도 같이 잡아줄 수 있게 되므로 그치 2의 제곱이니까 얘가 그래서 2의 제곱입니다. 여기까지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얘가 2의 제곱입니다.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그럼 끝난 게 바로 뭐냐면 그럼 여기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애들에 대한 그 확률을 찾으라는 거야. 근데 얘가 현재 몇 이상이 돼야 되는 거냐면 115 이상이 돼야 되고 몇 이하가 될 확률을 찾으라는 소리냐면 124 이하가 될 확률을 찾으라는 게 여기 결론적인 내용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15랑 124 사이 이렇게 돼 있는 확률을 구하면 웬만하면 우리는 Z로 맞춰주는 게 좋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딱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얘를 얘기했던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표준화라는 것 자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표준화 Z는 결국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료값 X를 뭐로 빼는 거냐면 평균으로 빼고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나누기만 하면 되냐면 표준 편차로 나누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M이 현재 평균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시그마가 표준 편차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지금 현재 새로 구했잖아요. 여기는 요 X바에 대한 정규분포로 새로 구했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뭐 하면 되냐면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를 표준화해가지고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표준화해서 구해주게 되면서 그럼 봐봐. 그러면 얘네들 자체가 이렇게 Z로 바뀌게 되면서 얘네들 공식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식을 좀 구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 그럼 얘네들의 공식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공식을 구하게 되면 일단 앞에 거는 그래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값 얼마를 115를 표본 평균의 평균이었던 얼마로 빼고 그치? 120으로 빼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얘 표준 편차가 이번에 10이에요? 2에요? 2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새로 만든 이유는 이 정규분포에서에 대한 확률을 찾으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새로 찾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료값 124를 평균 120으로 빼고 얘를 얼마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냐면 2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끝난 게 얘 계산 마이너스 5를 2로 나누면 되니까 결국 얘 소수로 바꾸면 마이너스 2.5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5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가 현재 몇보다 작거나 같냐면 2보다 작거나 같거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정규분포 기억 가물가물 하시니까 정규분포를 보자면 정규분포는 늘 기억하셔야 된다. 여기 있는 항상 얘 표준화하게 되면 무조건 평균이 얼마냐면 평균이 무조건 0이죠. 그럼 여기 있는 요 평균을 기준으로 항상 정규분포는 좌우 대칭을 이룬다. OX. 오, 그러니까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소리는 왼쪽에 있는 거든 오른쪽에 있는 거든 결론적으로 같다는 거야? 다르다라는 거야? 같단 소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5가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2는 여기 어딘가에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건 이쪽 부분에 대한 넓이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런데 이 넓이를 못 찾으니까 우리는 뭘 준 거냐면 여기 표 준 거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들이 무조건 어디가 기준이냐면 0이 기준이야. 평균이 기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평균이었던 여기 있는 0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뭐랑 뭐를 더해주면 되냐면 1번과 2번을 더해준 게 정답이 되겠네. 여기까지는 현재 눈에 보이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그럼 얘네들만 찾아주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1번과 2번 더하면 되는데 1번을 보면 얘가 0에서부터 마이너스 2.5까지의 간격은 0에서부터 2.5까지의 간격과 같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1번 영역이 그래서 0점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4, 9, 3, 8이 나올 거고 2번 영역이 0에서부터 2까지니까 여기 있는 0.4772가 그대로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얘네들을 그대로 뭐 해주면 되냐면 더해준 게 답이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구하게 되면은 더하면 된다. 더해봐. 정답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더하니까 정답 얼마가 되지? 얘네 더하면 어떻게 돼? 얘 더해봐. 둘을. 얼마가 나오냐? 더해봐요. 0점? 4938과 4772를 더해봐. 얼마예요? 0.971. 맞죠? 0.971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뒤에 0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0.971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설마 밑에 있는 답을 보진 않았겠지? 아니에요. 밑에 답 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자,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대표 유형 5번 있는데 같은 거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같은 거니까 대표형 5번 하나 더 보고 그 다음 문제 풀 시간 조금 갖도록 할게요. 대표형 5번 가봅시다. 자, 같은 건데 조금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을 뿐이냐면 문자의 위치가 좀 달라졌을 뿐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도 뭐하냐? 똑같아.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십시오.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자, 대표형 5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모집단에서 출발을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럼 모집단에서 우리가 먼저 뭐를 구할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출발하시면 돼요. 연결은 그대로. 거기서부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연결은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답을 내는데 잘 보십시오. 지금 저기 잘 봐봐. 여기 잘 봐봐. 자, 여기 잘 봐봐. 자, 문제를 좀 읽어보면은요. 나는 어느 카페에서 판매하는 과일 주스 한 컵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한 컵의 용량이 현재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중입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가 현재 모집단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기 있는 모집단 X가 현재 정규분포 N을 따르고 있어요. 그때 얘 현재 평균이 얼마냐면은 200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라고 했냐면 10이니까 얘가 10의 제곱인 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끄덕끄덕 여기까지는 됐죠. 그럼 얘가 현재 모집단인데 그 모집단에서 나는 지금부터 표본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뭐 했냐면 이미 추출한 거지.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정해진 거야. 그때 여기 있는 이 표본의 크기가 얼마로 정해진 거예요?
이미 추출한 몇 컵이니까? N 그래, n컵이니까 이번에 표본의 크기가 안 정해진 거예요. 얘가 문자로 나와 있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문자로 나와 있었을 때 우린 여기에 대해서 얘네들에 대한 뭐를 구한 거냐면 평균 구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표본 평균 x 바가 생기게 되는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 정규 분포를 따르기는 할 거야. 그래서 얘 평균은 그대로 가니까 평균은 200이고 이번엔 뭐가 달라질 거냐면 분산이 달라질 뿐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분산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v, x 바를 구하게 되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분산 100을 얼마로 나눠준 것이 되냐면 n으로 나눠준 것이 분산이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어차피 표준 편차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표준 편차는 여기에 루트 씌우면 돼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된 거냐면 이렇게 루트 n분의 10이 된 거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는 위아래로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써주게 되면 얘가 그래서 루트 n분의 10의 전체 제곱이 되었다. 이게 현재 x바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친구에 한해서 나는 지금부터 뭐를 구한 거냐면 그 평균의 확률을 구한 거고 얘가 얼마가 되는 거 찾으라고 그랬냐면 194 이상이 되는 걸 찾으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표준 정규 분포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표준화 해줘야 돼요? 해주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화를 제발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 Z로 만들어주게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194에서 누구를 빼주는 것이 되는 거냐면 평균 200을 빼주면 되는 거고 그 200 빼준 거에다가 우리는 얘 표준 편차였던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 다시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얘 표준화하게 되면 Z가 몇 이상이 돼야 되냐면 이렇게 시그마가 가게 되면서 시그마분의 얘가 그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 루트 n이 됩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확률을 찾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이렇게 잡아놨을 때 얘가 0. 얼마가 되었냐면 이렇게 0.8849가 됐다. 여기까지 잡아주는 게 마지막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얘 현재 정규 분포를 그려서 보게 된다면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규 분포를 그려서 봤을 때 쭉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보게 되면 얘가 여기죠. 그럼 여기 있는 0을 기준으로 그러면 마이너스잖아요. 얘가 현재 시그마도 그렇고 n도 그렇고 어차피 다 풀었을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마이너스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어딘가 이렇게 돼 있는 애를 기준으로 뭐 한 거냐면 싹 다 더한 거.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확률 아니에요?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잘 봐. 우리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전체 확률이 얼마예요? 늘 얘기하지만 전체 확률은 얼마지? 1이지. 그럼 여기가 딱 절반이지. 그럼 얘가 현재 딱 1의 절반이니까 얘가 얼마만큼만 차지하게 될 거야? 그치? 얘가 그래서 0.5만큼 차지하겠죠. 다시 한번 뭐냐면 얘가 뭔진 모르겠는데 이 x에다가 0.5를 더해서 만들어낸 게 0.8849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x에다가 0.5를 더해서 만든 거야. 그러면은 x만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x만을 찾으려면 오히려 x는 여기 있었던 0.8849에서 0.5만큼만 뭐 해주면 되냐면 빼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빼주게 되면은 0.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니까요. 0.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0. 얼마 나오냐 이거 계산하면. 0.38 그치? 3849가 나오게 되면서 오케이. 그럼 0.3849 얘가 0.3849 결국 얘가 얼마가 되어야 돼? 얘가 1.2에 마이너스 붙인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 그때 여기 있었던 얘가 결국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 시그마분의 근데 시그마가 10이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10분의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6 루트 n이 결국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소리냐면 마이너스 1.2가 돼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2예요. 다시 하면 얘가 마이너스 10분의 12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날리고 10도 날려버리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6 루트 n이 그래서 12예요. 이거 보여주게 되면 루트 n 나오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그래서 루트 n이 그래서 얼마가 되면 되냐면 2가 되면 된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n 나왔지. 그러니까 루트 n이 2다. 그러면 n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정답이라고요. n은 그래서 얼마가 되었다? 그치. n이 그래서 4입니다. 그래서 답 4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가지고 만들 때는 웬만하면 다 표준화하는 것만 나올 거고 지금 트렌드는요. 얘네들을 섞어요. 정규 분포는 단독으로 잘 안 나오고 내신은 단독으로 나오는데 수능 같은 경우는 얘랑 무조건 섞여서 나와요. 지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수능은 얘랑 섞여서 나오니까 얘네들 하는 방법을 좀 잘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8문제밖에 없어서 그래. 알겠습니까?
자, 지금 한번 그러면 4-1번, 5-1번 연습해 보시고 나머지 문제들 쭉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0분 줄게.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지금 한번 해보세요. 4-1번, 5-1번 두 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맞고 됐죠? 여기까지는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정규 분포부터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다음 주에 통계 처음부터 다시 하긴 할 건데 통계 처음부터 다음 주에 다시 하긴 할 거예요. 어차피 독립시행부터 해가지고 싹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 수능 특강은 내가 뽑아줄게. 독립시행 부분이니까 조건부 확률은 어차피 다시 해야 되니까 그때 내가 다시 뽑아주긴 할 건데 조건부 확률 부분 다시 뽑아는 줄 텐데요. 됐니? 다시 뽑아는 줄 텐데요. 그거랑 별개로 어쨌든 좀 통계 부분을 좀 하는 데 있어서 됐니? 여기까지는요. 통계를 좀 하는 데 있어서 통계가 그렇게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너네가 봐도 느끼잖아. 그렇게 안 어렵다는 거, 그치? 아니야? 어려워? 뭐래? 앞에 안 된 것뿐이야. 앞에가 안 돼 있는 것뿐이에요. 안 어려워. 공식만 외우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영어 단어 외워서 쓰듯이 그대로 쓰면 되는 부분이 여기 통계입니다. 특히 지금 여기는 더 그래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뭘 아니오야. 공식만 그대로 쓰면 딱 다 나오는데. 내가 공부하면서 제일 쉬웠던 파트가 여기예요. 그대로 쓰면 되거든. 그러니까 영어 단어 외우고 영어 단어를 해석할 때 그대로 쓰잖아. 딱 그 전략이 여기선 통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딱 정확하게 그 전략이 완벽하게 통하는 유일한 단원이니까요. 유일한 단원이니까요. 여기 같이 한번 잘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거를 잘 기억을 해준다. 여기까지만 좀 생각을 해주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요. 여기 잘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거보다도 여기 있는 내용들은요. 어쨌든 공식만 잘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 잘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DIY 노트에 내가 공식 쓰라고 빈칸 뚫어놓은 거 있거든. 잘 봐야 좀 쓰세요. 유형 3개 남았습니다. 근데 이 유형 3개는 사실 얘네 둘 가지고 다 끝납니다. 보세요. 그냥 이 2개 가지고 다 끝낼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은 딱 2개가 있습니다. 그럼 봐봐. 앞에 봐. 아까 내가 분명히 그 얘기했을 거예요. 아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모평균과 표본평균이 있는데 얘네들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모평균과 표본평균은 분명히 어떤 관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를 보시면 되는데 모평균은 모집단에서 뽑아낸 애들의 평균을 구한 거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x라고 잡아주게 되는 이 모평균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 모평균은 여기 있는 이 모평균은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모평균 자체가 그냥 집단 전체의 평균을 낸 거예요. 됐으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모집단의 평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을 얘기하는 게 모평균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잘 보시면 잘 봐. 계속 봐봐. 표본평균이라는 건 누구의 평균을 낸 거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냐면 표본집단의 평균을 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표본평균은 진짜 말 그대로 표본집단의 평균인데 그럼 이 표본집단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을 수도 있지만 달라도 됩니다. OX. 달라도 돼요. 왜? 표본을 얼마만큼 몇 개를 뽑았냐에 따라서 우리는 평균을 구하게 되면 당연히 그 숫자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뽑은 애들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게 표본 평균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뽑은 애들에 대한 평균은 모평균과 달라요. 그럼 너네가 질문 던져야 되는 거 아니 아까 간단해요 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는 얘네들 뽑아놓은 것들에 대해서 또다시 평균 낸 거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걔네들의 평균을 낸 거에 또다시 평균을 내면은 그건 같아지는데 그건 모집단이랑 똑같아지는데 표본 평균은 모평균과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됩니다. 그거는 표본 크기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뭐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표본 평균이 좋아진 상태에서는요. 모평균을 구할 수는 없어요. 못 구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요. 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그래서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겠구나 하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한다는 얘기는 추측한다는 소리고 추측한다는 소리는 그냥 저쯤 있겠지 하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저쯤 있겠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범위가 표현이 됐을 텐데 그 범위를 나는 지금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발생해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모평균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만을 찾은 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모평균이 존재할 범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
모평균이 존재할 범위입니다. 그래서 모평균이 존재할 범위를 찾았고 그 범위를 나는 지금부터 얘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그때 그 모평균이 존재할 범위 그게 바로 신뢰 구간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의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래서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이 이쯤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추측해주는 하나의 범위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몇 이상 몇 이하에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표본 평균이 주어지는 상태인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건 표본 평균의 평균이 아니라 표본 평균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는 얘 표본 평균을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뭘 추정할 수 있냐면 모평균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 추정이 가능한데 그때 그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는 범위는 결국 얘네들 자체가 어떻게 된다라고 잡아주면 되냐면 이 표본 평균을 내가 x 바라고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스몰 x 바라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나오게 되는 요 범위가 요 모평균은요 반드시 얘네들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앞에 있는 공식이 바로 뭐냐면 그때 얘가 표본 평균 x 바를 당연히 기준으로 잡아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앞에 건 당연히 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뺀 거고 얘는 뒤에 건 당연히 더한 거야. 그럼 뭘 더해주고 뭘 빼주면 되냐면 그때 얘네들을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 표본의 크기의 루트 씌운 거분의 표준 편차 아무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오는데 얘네들이 앞에 뭐랑 곱해져야 됩니다. 그때 그 곱해져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신뢰도 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신뢰도 수에다가 결국 우리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준 애들만큼의 빼고 더한 것만큼 그 차이만큼에서 우리는 모평균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은 믿을 수 있는 구간이고 믿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건 이쯤 있겠지라고 확신해 줄 수 있는 범위인데 그 범위를 이렇게 구한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것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쯤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너네들이 이제부터 나머지는 알겠거든. 얘는 표본의 크기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고 얘는 표본 평균인 것까지는 알겠거든요. 표준 편차는 아무거나 오면 되고 표본의 크기는 문제에서 줄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남은 건 뭐 남았냐면 신뢰도수. 이거는 어디서 구합니까? 이게 남은 거야. 근데 신뢰도수를 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어디서 구하면 돼? 문제에서 줍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니까 그거 가지고 찾아주면 되고 그럼 얘네들 사이에 간격을 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잡아줄 수 있는 건 그럼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거든요. 그때 여기 있는 얘네들 그럼 모평균이 존재할 수 있는 간격을 구해보게 되면 결국 큰 걸 작은 거 빼니까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표본 평균 x바 더하기 우리는 신뢰도 수에서 결국 우리는 루트 n분의 시그마 한 거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예호 x 바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신뢰도 수 그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 우리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그대로 똑같이 한 거를 빼겠지. 그러니까 얘네 빼게 되면 표본 평균이 날아가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거 결국 우린 여기 있는 신뢰도 수에다가 결국 우리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몇 번 더해졌냐면 2번 더해지게 되는 요 친구가 생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 친구가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 친구가 신뢰 구간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 구간의 길이는 결국은 뭘 구한 거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요 간격 구한 거랑 같다. 여기까지만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은 공식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외우셔야 되는 마지막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쯤 있을 거야 라고 추측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신뢰 구간의 길이 정도는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만 잘 기억해주고 넘어가게 되면 아마 여기 있는 문제들 그리고 여기 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답을 구할 수가 있대.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죠?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은 공식에 그대로 대입합시다. 그래서 신뢰도 95%입니다. 그럼 신뢰도 95%라고 얘기했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럼 신뢰도수를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옆에다가 적어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EX 두 개만 해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서 얘 신뢰도 95%라 나와 있으면 반드시 여기서 구해줘야 되는 건 이것만 적어주면 돼. 신뢰도 수가 그래서 누구입니까? 라는 것만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끝나. 근데 그 신뢰도 수를 구하는 건 뻔하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잘 보면 단에
얘 괜히 준 거 아니에요. 이거 확률이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랑 얘 괜히 준 거 아니니까 그럼 확률의 냄새를 딱 맡고 그 확률에서 퍼센테이지를 구하면 돼요. 왜? 얘 퍼센테이지 자체가 바로 뭐냐면 확률이야. 확률. 그러니까 우리는 95% 만들 수 있는 애가 여기 딱 하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95%를 기준으로 잡아줄 때 나오게 되는 여기 밑줄.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저 숫자 있지. 이게 신뢰도수예요. 그래서 얘가 신뢰도수. 이렇게 우리가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신뢰도수가 그래서 얘는 1.961에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그래서 1.961에 라는 것까지만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신뢰 구간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읽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신뢰 구간을 읽는 거야. 그러니까 신뢰 구간을 읽을 거니까 얘 표본 평균이 8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8에서 결국 빼. 바로 뭘 곱한 거를 뺄 거냐면 신뢰도수 1.96에다가 우리는 루트 n이죠.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16인데 여기에 루트 씌운 거니까 4분의 결국 표준 편차가 얼마냐면 2. 이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보다는 클 거야. 누가? 여기 있는 모평균이. 그리고 얘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을 거냐면 얘네들은 뭐한 거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냐면 더한 거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원래 얘네 싹 다 계산하셔야 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근데 계산은 지금은 안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네 계산해서 간단하게 해줘야 돼. 원래는. 근데 지금은 안 할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공식이랑 좀 친해지라는 의미에서 이 정도까지만 쓰겠습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냥 공식에다 그대로 때려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셔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서 표준 편차는 아무거나 봐도 된다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아무거나 때려 넣는다. 여기까지만 잡으면 돼. 자, 그럼 봐봐. 두 번째 거. 준이. 신뢰도 99%의 신뢰도수 찾아봐. 그럼 신뢰도수는 얼마예요? 99%의 신뢰도수 찾아봐. 얼마예요? 얼마야? 신뢰도수. 2점? 얘가 신뢰도수예요. 됐습니까? 99%를 만들어주는 신뢰도수. 얘가 그래서 2.58. 잘 찾았네.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가게 되면은 여기 신뢰도수만 2.58로 바꾸면 됩니다. 나머지 다 똑같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따라서 나는 8 마이너스 얘는 2.58에 결국 우리는 4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얘가 그래서 8 더하기 2.58에 결국 우리는 4분의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끝.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밑에 거는요. 똑같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똑같은데 이번엔 뭘 구하라 그랬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 찾으려면 마찬가지 신뢰도 95%지 현민이. 그럼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도수 찾아봐. 여기서 누구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신뢰도수를 구하게 되면 여기 있는 신뢰도수는 지금 현재 1.96이니까 그럼 1.96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계산하게 되면 2 곱하기 신뢰도수 1.96 곱하기 루트 표본의 크기. 그러니까 16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4분의 표준 편차 2. 이대로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99%에 대한 신뢰도수도 마찬가지 2.58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2.58로 그냥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분의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답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간단히 계산해주는 것까지는 가져야 돼. 나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얘네 단순화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계속 반복하면서 유형 1, 유형 2 한 번에 풀게요. 알겠지? 공식 간단합니다. 지금 배웠던 이 친구만 잘 기억하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돼. 질문 없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줬을 때 대표형 1번 여기서부터 우리가 쭉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여기 쭉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대표형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음 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대표형 1번이 있을 건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안 넘어가? 대표형 1번 보자니까. 자, 전국의 고딩 야구 선수들의 공 던지기 기록이 어쨌든 저런 정규분포 따르는데 솔직히 정규분포 신뢰도수 구할 때는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확하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확률 구할 때나 필요한 거지 확률을 구하지 않잖아요. 지금 얘네들은. 그러니까 쟤네들은 일단은 그렇네 하고만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현재 중요한 건 뭐냐면 고등학교 야구 선수가 있는데 난 몇 명 이미 추출했어요. 첫 번째 밑줄.
몇 명 이미 추출했어요? 밑줄 100명을 이미 추출했대요. 그러니까 100명을 이미 추출했다는 건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얼마란 소리고요. 그치? 표본의 크기 n이 100이란 소리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평균이 지금 현재 주어졌는데 그 100명에 대한 평균이죠. 그러니까 이거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아니면 얘는 그냥 표본 평균이야? 그치? 이거 표본에 대한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평균이 70이다. 이거 그냥 표본 평균이에요. 그때 나는 여기 있는 얘 표본 평균이 지금 현재 70이라고 주어진 거고 그때 표준 편차가 얼마라 그랬냐면 12라고 그런 거야. 그럼 너네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 표본 평균이 모평균이랑 같냐고요? 아니라는 거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으면 틀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같아도 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얘네들은 그래서 신뢰 구간을 찾으라고 했던 게 1번인 거야. 근데 신뢰도 몇 프로에 대한 신뢰 구간을 찾으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그치, 동그라미. 그럼 95% 동그라미 치고 그럼 95%에 대한 신뢰도 수를 찾아봐. 얼마야? 그치, 1.96이니까 그래서 이대로 그냥 공식대로 넣으면 답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원래 표본 평균이 70이죠. 그러니까 70 마이너스 우리는 신뢰도수 1.96에다가 결국 루트 n이지. 그러니까 여기 표본의 크기에다 루트 씌워준 10분의 결국 우리는 표준 편차는 아무거나 가져오라고. 나한테 주어져 있는 표준 편차 아무거나. 그래서 얘가 10분의 12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요, 얘 정도는 계산을 하세요. 그리고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 그리고 얘가 그래서 70 더하기 1.96에 우리는 10분의 12보단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까지 잡아주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은 후루루루루 계산하면은 밑에 있는 답처럼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알겠지? 그래서 얘가 뭐 계산하기 귀찮아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건 67.648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67.648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얘가 그래서 작거나 같을 거야. 누구보다 작거나 같을 거냐면 72.352보단 작거나 같을 겁니다. 72.352보단 작거나 같다. 이게 1번 답이에요. 그래서 됐니? 여기까지는요. 계산은 해라. 니들이 소수 계산은 하세요. 알겠지? 자, 1번은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그럼 2번도 똑같죠? 그럼 신뢰도 2번에 몇 프로라 그랬으니까 신뢰도 몇 프로? 그치, 99% 동그라미 치고 그럼 99% 보자마자 얘 신뢰도 수만 달라진다는 거 보면 되겠지. 찾아봐. 신뢰도 수는 그럼 2점 얼마예요? 2.58이 현재 신뢰도 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그대로 2.58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답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본 평균 70에서 표준 편차 12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야. 여기는 모평균이. 그리고 얘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을 거냐면 여기는 70 더하기 얘가 그래서 2.58의 곱하기 몇 분의 몇이 될 거냐면 10분의 12보단 작거나 같대요.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 답 나옵니다. 그러면 얘 또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앞에 건 66점 그래서 구형사 나올 거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구형사 나올 거고 그거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야. 여기는 모평균이. 그 다음에 누구보다 작거나 같을 거냐면 그래서 73.096보다는 작거나 같대.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공식 외우고 그 공식에다 그대로 때려 넣어가지고 답을 구한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봐주면 되겠고 마지막 자 대표형 2번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푸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형 2번 넘어가 볼게요. 정리 다 하시고 다 됐으면 넘어가세요. 다 됐으면 넘어가세요. 됐나요? 넘어가도 되니? 자, 대표형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이런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대표형 3번. 요것도 많이 나와요. 이거는 재작년 수능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문제로 나왔었던 문제고요. 요즘은 이렇게 신뢰 구간의 길이를 활용해가지고 푸는 문제가 잘 나오니까 그거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저거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만 가지고 문제 푸시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것만 잘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은 그 어떻게 풀지 결정되면 대입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공식은 어떻게 풀지 결정하고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쭉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하는 사과의 무게가 있는데 사과의 무게는 평균이 얼마고 현재 평균이 얼마고 그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인
20인 뭐를 따르고 있는 중이냐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그때 그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 N개가 있는데 그 N개를 이미 추출해가지고 무게를 조사했더니 그 평균이 현재 얼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진이 300. 그치. 여기서 밑줄 칠 거는 그러면 첫 번째 N개를 이미 추출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표본의 크기도 N개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표본의 크기, 표본의 개수가 N개예요. 그러니까 나는 현재 표본의 크기가 N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평균이 주어졌는데 내가 물어볼 건 이거야. 그때 여기서 주어진 평균은 지금 현재 표본 평균입니까? 아니면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까? 그치. 이거 현재 표본 평균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얘네 현재 표본 평균이 지금 현재 300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여기 95%에 대한 신뢰 구간을 찾은 거고 그래서 여기 95%에 대한 신뢰 구간이 이렇게 주어졌대요. 그럼 우리는 왠지 얘네들을 보자마자 느낌이 빡 와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왠지 나 이것도 안 써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뭘 이용하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를 찾으면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 신뢰 구간의 길이를 쓰면은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를 가지고 답을 구해보게 된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간격이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떨어졌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간격이기 때문에 그냥 간격을 구하는 건 그냥 진짜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309.8에서 결국 우리는 290.2를 뺀 결국 얘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얘 계산하면 19.6이 나오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19.6이 나오게 되는데 그 19.6이 결국 신뢰 구간 길이를 구해주는 공식. 그래서 얘가 결국 2 곱하기 신뢰도수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95%에 대한 신뢰도수를 찾아보는 건데 95%에 대한 신뢰도수는 왠지 이거를 곱하기 2 하면은 95 딱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오케이. 이게 95를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숫자다. 결국 얘가 신뢰도수다. 이렇게 돼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0.475 똑같은 거야. 0.495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럼 걔도 곱하기 2 하면 99 나오거든. 어쨌든 똑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신뢰도수는 그래서 똑같이 1.96이 나와. 알겠습니까? 아주 그냥 야무지게 졸고 있네. 그래서 1.96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우리는 자 루트 표본의 크기죠. 근데 표본의 크기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루트 n분의 그래서 표준 편차는 아무거나 따요 오라 그랬지. 그래서 얘가 그래서 22호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10만 딱 주면 그래서 우리는 19.6에다가 결국 우리는 루트 n분의 얼마가 되냐면 4가 되었고 얘가 이제 19.6이 되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n 찾아주면 끝나는데요. 뭐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그럼 19.6이 다 지워지지 둘 다. 그래서 19.6이 싹 다 지워지니까 결국 얘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는 건 여기 있는 루트 n분의 4. 얘가 이제 얼마가 되었다는 소리냐면 1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루트 n 올리기만 하면 답이니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루트 n 올리기만 하면 답이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루트 n을 찾아준 게 그래서 4다. 그래서 n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루트 없애줄 거니까 제곱하면 시험 되겠죠? 그래서 제곱해준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n은 얼마가 되었다? 그렇지. n은 그래서 16이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는 16이요. 여기까지 찾아주면은 됩니다. 어떻게 구하든 상관없습니다. 얘는요 그냥 앞에 거 290.2 있죠? 이거 가지고 그냥 진짜 그 신뢰 구간 구하는 하나의 공식을 딱 따와가지고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상관은 없는데 어떻게 구하든 편한 걸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런 의미에서 지금 1-1번과 2-1번 한번 연습해 봅시다. 준비 시작. 1-1번, 2-1번 두 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시작.
확률과 통계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하고 끝냅시다. 우와. 이거 풀면 교재가 끝나죠? 그래요? 네, 뒤에 없어요. 그럼 교재가 끝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 교과서가 끝난다는 소리입니다. 학교 교과서. 네, 학교 교과서도 여기까지입니다. 우와. 원래 모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모비율이라는 건 지금 이제 1학년 애들부터 다시 부활했는데 너네까지는 부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직전 교육 과정에 있었다가 너네 때 빠졌다가 너네 밑에 애들부터 다시 부활했어요. 그래서 모비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모비율은 여러분들하고는 어쨌든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삼수하시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삼수하시면 만나게 될 건데 삼수 안 할 거잖아. 그렇죠? 자, 62쪽에 얘 하나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실내 구간의 길이를 이용해가지고 답을 구하는 거고 얘는 실내 구간의 길이를 이용하면은 답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답을 어떻게 낼 것인가까지 그래서 연결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게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얼마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4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을 X바라고 잡았을 때 우리는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몇 프로의 신뢰 구간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95. 그치? 동그라미 칠 건 신뢰도 95%죠. 그럼 신뢰도 95%라고 생각하고 그럼 얘네들의 신뢰도 수를 먼저 읽어봐. 그럼 얘네들의 신뢰도 수는 일단은 얼마예요? 얘네들의 현재 신뢰도 수는 얼마입니까? 그치? 1.96이죠. 그러니까 신뢰도수 1.96이라고 잡아놓고 그랬을 때 저기 있는 신뢰 구간이 A에서부터 5분의 6 A까지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원래 신뢰 구간을 가지고 구하는 공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표본 평균이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주어진 거는 얘네 현재 표준 편차랑 그 다음에 뭐밖에 없냐면 표본의 크기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뭐냐면 얘네들도 주어지지 않았고 표본 평균도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표본 평균은 우리가 찾으라고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럼 이럴 때는 오히려 뭐 해주는 게 좋냐면 이때 표본 평균을 안 쓰고도 구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문제는 실내 구간에 뭘 쓰는 게 가장 편하냐면 그래서 얘는 실내 구간의 길이를 먼저 좀 확인해 주시는 게 여기서 편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여러분들이 연결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재겠다는 거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5분의 6 A에서 누구를 뺄 거냐면 A를 뺀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5분의 1 A만을 구할 거예요. 이게 현재 실내 구간의 길인 거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실내 구간의 길이 5분의 1 A를 구하는 게 지금 현재 얼마가 된 거냐면 얘가 현재 실제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 그래서 2 곱하기 신뢰도 수가 1.96이니까 여기는 1.96 곱하기 루트 표본의 크기니까 49의 루트 씌운 거니까 7분의 결국 우리는 표준 편차가 지금 이제 여기 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5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5까지 집어넣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 자체가 약분이 되긴 합니다. 7과 196은 약분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계산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0. 그래서 얘가 2 얼마가 될 거냐면 8이 될 테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계산하게 되면 결론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2 곱하기 0.28 곱하기 그래서 5가 되었구나. 여기까지가 나와요. 됐니? 그러면은 0.28에다가 10을 곱하는 거니까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었냐면 2.8이 되었고 얘가 지금 이제 얼마가 된 거냐면 5분의 1 A가 되었다. 이거를 가지고 A를 먼저 확인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A를 구한다. 그럼 A는 2.8에다가 5 곱해주면 된다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돼요. 얼마예요? 그러니까 2.8에다가 5를 곱했다. 얼마예요? 그러니까 계산하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지? 2를 곱하면 얼마? 14.0이죠.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14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A가 14라는 것까지는 나와. 그럼 여기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이용해서 문자를 조금 줄였죠. A라는 걸 찾긴 찾았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두 번째 우리는 바로 뭘 이용하는 거냐면 실내 구간을 이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A라는 것 자체가 14라고 주어져 있는 친구인데 이 14가 결국 우리는 표본 평균 X바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갔을 때 나오게 된 그 표본 평균 X바에서 우리는 저기 있는 신뢰도 수였던 1.96을 곱한 거분에 우리는 여기 있는 루트 49니까 7분의 그래서 우리는 표준편차 얼마까지 계산해 준 거냐면 5까지 계산한 거네. 여기까지가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 이건 끝났잖아요. 왜 이게 뭔지는 나오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게 뭔지는 나오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딱 잡아주게 되면은 오케이 너가 지금 현재 얼마가 되냐면 1.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4가 되었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여기까지는. 그래서 얘가 그래서 1.4가 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가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가 그럼 얘네들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결국 1.4라는 것까지 나왔지. 그래서 이거 그래서 1.4까지 때려 넣어준 게 정답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었던 14는 결국 여기 있는 얘 x바에다가 1.4를 뺀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x바를 구하게 되면 그래서 1.4가 넘어가기만 하면 되네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5.4가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거는 표본 평균 x바를 찾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5.4 이게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끝. 교재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교재를 끝내면서 우리는 이제 남은 건 뭐냐? 수능 특강으로 통계 빠르게 복습을 하시고 빠르게 복습하고 조건부 확률부터 복습할 테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빠르게 복습을 하고 우리는 빨리 시험 대비 들어갑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뭐 다 했어요 이제. 그래서 완벽하게 다 끝냈으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확률과 통계 전과정이 끝났습니다. 개념은 다 끝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좀 미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확인은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음 주에 확인을 할 텐데 그래도 미리 좀 복습을 좀 해가지고 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거 중에서 질문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수능 특강으로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고생했어요.